네, 이제 정말 연말이고 이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참 선물을 안 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종목 또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잠금해제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해제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함께 이 발로 뛰는 숨은 고수이시기 때문에 바로 종목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잠금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솔루엠입니다. 무인화 시대의 필수템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솔루엠의 첫 번째 키워드는 ESL입니다. 이게 전자가격 표시제던가요? 네, 맞습니다. 네. ESL이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자식 가격 표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형마트나 마트 이제 쇼핑몰 이런 곳에서 보시면은 이제 종이 가격표를 대신을 해서 이제 그 가격을 보여주는 전자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올리브영 다녀와서 앞에 이제 보여주는 게 이게 ESL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ESL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솔루엠이라는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동사 영업이익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사업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L의 실적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이 움직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ESL 시장의 무인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성장 잠재력이 좀 큰 시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출산율 감소와 그리고 노동인구 감소로 이제 임금 상승이 또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무인화하는 트렌드가 이제 유럽이랑 북미 지역에서 좀 유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형 리테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테일사 자체에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악화가 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전자표시기 ESL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종이 가격표를 다 일일이 이제 교체를 해야 됐는데 통신과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가격을 일제히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게 이 E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잘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 대형 리테일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 침투 면에서도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시장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직접 또 올리브영에 가서 이 ESL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놀랍기도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점유율 2위인데 점유율 2위가 이게 파이가 글로벌인가요? 한국인가요? 글로벌입니다. 예. 네,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단가가 높은 편이라서 점유율 2위가 봤을 때는 이제 물량 부분에서는 좀 작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쟁사로는 보통 이제 프랑스의 뷰전그룹이랑 스웨덴의 프라이서 그리고 중국의 한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늦게 ESL의 시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점유율이 한 2위 정도로 이제 올라온 것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이제 기술력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빠른 통신 속도와 그리고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빠르게 확보를 한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로는 국내에서는 롯데마트, 올리브영, 그다음에 롯데 하이마트나 이런 이마트 이런 곳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국내 점유율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해외에서는 테스코나 카우플란트 같은 유명 대형 리테일사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대형 리테일사에서 여러 입찰에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 24년 3분기 기준으로 한 1.9조 원 정도의 지금 수조 잔고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한 50개 정도의 이제 입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연말까지 보면은 수주 잔고가 한 2.1조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또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연말까지 그리고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퓨전그룹이랑 그다음에 한쇼가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중국과 좀 가까운 회사입니다. 한쇼는 아예 중국 회사이고 퓨전그룹은 최대 주주가 BOE라는 중국 기업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리테일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을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 정보들을 좀 유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꺼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퓨전그룹의 그 제품들과 한쇼의 제품들을 이제 좀 덜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수단이 이제 솔루엠의 제품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월마트나 이런 쪽에서 좀 침투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세계색으로 그리고 세계색 아니면 흑백으로만 이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4개의 컬러가 나오는 ESL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런 쪽에서 좀 넓게 유럽 쪽에서 좀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제품들이 이제 보통에 있었던 제품보다 5에서 10% 정도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나 늦게 시장에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솔루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열어볼게요. 사실 저는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상장 때부터 좀 지켜봐 왔던 사람으로서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네. 주가가 참 못 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적에 대한 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 성장성이 없다라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정도 아직 침투가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도 아직 시장이 커져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무인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를 리테일 쪽에서 수요가 있는 상태여서 실적도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만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물류비 인상과 그리고 고객사의 ESL이 도입을 좀 늦추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이제 다소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 23년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9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내년에도 한 1조 9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리테일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ESL 침투율이 10% 정도로 아직 성장력도 충분한 상황이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수주 잔고도 쌓이게 되면서 저는 한번 재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솔루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자체 주가는 내려와 있고 내년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싼 상태라서 지금 사보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솔루엠 지금 2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19,000원대 가격 지나고 있는데요.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솔루엠의 목표가는 3만 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죠.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교인데요. 대교의 소제목 눈높이 교육을 어르신들께입니다. 대교의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 초고령화 사회인데 오늘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희 채팅창에 12년 만에 출산율이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 초고령화 사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25년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교가 좀 피해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좀 사업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사업으로는 대부분 눈높이라는 브랜드로 학습지를 제공하고 이제 방문 선생님이 와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시니어 케어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이제 교육 컨텐츠를 만들었던 인프라들과 그 다음에 방문 선생님 눈높이라는 방문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변모를 시켜서 시니어 분들에게 맞는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집에 방문을 해서 말동무를 해주는 방식의 사업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학습지 자체가 그 브레인 브레인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그 학습지인데
이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만들고 있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방문 선생님들이 오전에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해서 브레인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고, 오후에는 또 다시 학생들에게 와서 이제 방문을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대교는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교 뉴 이프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시니어 담당 자회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니어 케어를 담당하는 자회사인데, 방문 선생님 외에도 이제 데이케어 센터와 이 요양센터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대교 UEF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런칭을 했었고,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장기 요양 등급을 3, 4등급 받는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4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요양센터에서 지급되는 3등급 요양급여는 대부분 공단에서 지원되는 게 한 140만 원, 그리고 개인 부담금이 한 28만 원 정도 수준인데, 가격이 대체로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려면은 이용자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매출액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센터 수를 지금 많이 늘리려고, 지금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교 뉴이프 센터 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한 6개에서 24년도 10월 말에 한 53개로 2년 사이에 한 9배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해온 상태이고, 최근에도 서울, 경기,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센터의 9개 곳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M&A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이것 때문에 이 대교 누이프의 기대 매출액은 한 250억 정도인데, 22년도에 런칭했을 때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턴어라운드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이 단어만큼 반가운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지금 적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었는데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지금 이번에 좀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올해 7월에 회원제 회비를 한 10%에서 12%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좀 상승을 했고, 신규 학습지 브랜드인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광고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실적을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대면 스마트 학습 제품 개발도 이제 안정화되면서 관련 투자비도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고, 올해 온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출액은 학령 인구 감소와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상쇄되면서 올해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있었던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다시 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100억 원 세 자릿수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익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대교 뉴이프 센터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걸 좀 보시면서 이 회사를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달 드렸습니다. 네, 대교 이미 3분기에 턴어라운드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니어 시장 확장을 통해서 대교를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2,560원 지나고 있는데요.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목표가로 정해주신 가격은 3,500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솔로엠과 대교 두 종목 짚어봤는데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